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이 제3지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몇 명 정도는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 김종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당의 테두리를 넘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위축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겠다 싶어서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에 왔는데요. 네. 그 이후에 총선 승리를 이끄신 분인데 당에서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의미는 미뤄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종인 대표 체질상 잠을 아주 잘 주무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저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아주 깊은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이 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떠나면서 그 몸을 담았던 당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섭섭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작년 1월에 이제 허겁지겁 달려와서 당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 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 그게 너무 달라지고요. 또 어떤 자리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에 목리 부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또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자로 폭탄을 보내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참 감정적으로는 더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좀 물론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가겠다 그럴 때 아무도 안 잡으면 내가 도대체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이면.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하지만 만류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무총장 보내서 이제 만류하는 제스처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잡는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있는 그 지도부 모습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타격이 있을까, 이런 거 계산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영향? 민주당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있는 건지, 이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추가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전 민주정당의 기본 요건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있는 건데 그런 게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비문 세력들의 탈당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나오긴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할 비문 세력. 글쎄요, 비문으로 분류할 만한 사람은 꽤 되죠. 그런데 단지 이제 당을 박차고 나가서라도 이걸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건데 그런 분들의 수는 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모멘텀,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어쨌든 탄핵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선 계기가 될 텐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소 진통, 혼란 이런 건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나라 걱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개헌은 왜 필요한 건지, 누가 적당한 리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 이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반대쪽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만일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선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거기에서 탄생되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부 세력들이요. 반대하는 네네. 쪽이.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네네.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 이 혼란을 최소한도 축소하고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니네도 잡을 수 있어라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불행이 시작된 것도 잘못된 권력이 행사되는 구조가 좀 잘못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이 어떤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측근을 매수를 하고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권력이 행사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예.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수적으로 필요한데 손학규 전 네네. 대표 같은 분은 비박 비문 세력 합하면 한 국회에서 180석에서 200석 가까운 비패권 이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어떤 쪽이 잡더라도요. 그거는 예. 국회 소수 정당에 기반한 여소야대 정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 2당이 손을 잡고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이든 집권 정당이 3당, 4당을 규합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든 어찌됐든 전국 이렇게 안 하면 전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치 현실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연정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정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비패권 연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이 표현하는 것처럼 친박 세력과 친문 패권 세력을 배제한 정치 연대를 하자 이런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랑.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개헌이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 속에 이번에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겠죠. 그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지 개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거로 도출해내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거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하, 예. 네. 이제 이런 연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예. 것들은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이제 실제 움직이면은 상당한 가능성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게 연대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자 이런 얘기 나온 모양이던데요. 근데 그거는요, 예. 그 개헌의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개헌 약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충분한 개헌에 대한 권력 구조와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대한 논의들이 다 있어왔고 사실상 예. 개헌안 같은 것들은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게 되면은 2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개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년 6월에 하자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급변하는 정치, 국제 정세 이런 걸 들어서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그걸 봐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개헌하겠다 그러고 이 막상 자기가 당선되면 이 싹 씻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다음 총선인 예.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2020년 6월에 예. 최소한 새로운 헌법이 시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언명을 해야지 이게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죠. 네네. 문제는 어떤 결정이 내리든가는 이 반발이 극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극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돼도 되느냐라고 예. 정말 걱정하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의 그 힘 때문에 예. 그렇게 극심하게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 쳐다보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열상이 계속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분열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 오래가 어느 정도예요? 글쎄, 물리적으로 시간이 언제까지냐는 모르지만, 예. 그냥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국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안정시킬 수 있으며 어떤 리더가 나와야지 어떤 지도자가 이 안정된 그 분열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걱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힘이 결국은 나라를 안정시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권도 상당히 힘을 보태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네. 보십니까? 물론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겠죠. 예. 그 대안이라는 게 어디를 들면 개헌? 어떤 게 대안일까요?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요. 예. 이 대선 이후의 정치는 반드시 완전히 다른 연정하지 정치다.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힘을 모으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아하. 없거든요. 그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는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예. 제가 사실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예. 가장 중요한 건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뽑아주신 유권자들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율 교수님도 저희 지역구 유권자신데 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그림을 정치인들은 사실 봐야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